자, 우선은 여론조사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막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2%, 긍정평가 42%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0.8%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1.1% 하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개인기로 다 해놓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23차례가 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알려주었고 그 정책들을 받아들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긍정평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요,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40% 또는 3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자, 같은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자, 국민의힘이 42.6%, 민주당이 3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가해야 될지 안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입니다. 8.1%가 나왔어요. 8.1%.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나갈 거라는 겁니다. 투표장에 나가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역구에 있어서 민주당을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즉, 우리끼리 분열이다, 배신이다, 손가락질할 시간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집을 해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내부를 향해서 서로 손가락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제 보시는 것처럼 벽보도 붙었어요. 벽보도 붙었습니다. 오늘 아마 거리에 나가시면은 이렇게 각 지역구 후보들의 벽보가 붙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동네도 들어보니까 실제 이렇게 선거 유세 차량이 등장을 해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사무실에 안에도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죠. 네, 누구는 고3 학력평가 날인데 마이크를 쥐고 소음을 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우리 학생분들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무소음 유세로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 후보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세세한 차이점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우리 특히나 우파 정당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투표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실제 선관위가 조사를 했대요. 유권자 76.5%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면서 지금 투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4년 전보다 3.8%가 증장을 했다고 해요. 자,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70대 유권자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90.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은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특히나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결집을 해야겠다.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겠다. 투표장에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지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030 투표율입니다. 2030 투표율.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보여드렸던
네, 투표, 적극 투표 의향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 총선보다 3.8%가 더 투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연령대를 보여드리면요. 4050, 6070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투표 의사가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50대는 10.4%, 그리고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60대, 70대 이상은 3.0, 8.3%로 지금 투표 적극 의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투표 의사가 지난보다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2030이에요. 2030. 지난 총선 때보다 20대는 마이너스 0.5%, 30대는 마이너스 5.5%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은 적극 투표 의사가 지난 총선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2030을 우리가 겨냥해야 된다. 이런 2030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적극 투표 의사와 관련돼서 가장 적극 투표 의사가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2030 청년 세대라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실제 2030 청년 세대들을 만나보면요. 2030들이 얘기하기로는 내가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2030 세대들은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선명해요. 무슨 얘기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투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당을 투표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책.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줘야지만 2030들이 그와 관련돼서 설득이 되고 투표장에 나가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정말 이 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누구냐? 원희룡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실제 인천 계양에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임학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 원희룡 후보 찍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다가 확실히 원희룡과 이재명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재명은 현수막에 뭐라 써놨습니까? 못 살겠다 심판하자 라면서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써놨습니까? 수도권 출퇴근, 싸고 편하게, 무제한 교통정기권, 원패스 추진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실제 이게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 역사에 걸려있습니다. 역사, 역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특히 2030 청년들이 저런 현수막을 보고 누구 찍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원희룡 후보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지역구에서 두루뭉실하게 현수막 걸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곳곳에다가 정책적인 현수막을 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용인갑에 출마를 한 바로 이원모 후보입니다. 이원모 후보. 자, 이 이원모 후보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가졌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인구 발전 위해서라면 찐윤 수식어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중동들이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요? 정부와 당을 멀어지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얘기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른 것처럼 얘기하면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식으로 달아놨냐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한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권력자의 오만.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가 문제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을 반성해야 된답니다. 즉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고 지금의 총선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또 달아놓은 겁니다. 네? 어제도 김순덕이 이렇게 달아놓고서는 오늘은 이기용이라고 이렇게 칼럼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뿐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성민, 조선일보에 이렇게 또 써놓은 겁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왜 역풍 안 부냐? 자,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2030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피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조중동의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각 후보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조중동 가스라이팅에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린 거예요? 바로 이 이원모 후보의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 하는 겁니까? 찐윤 수식어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총선에 있어서 더운 밥, 찬밥 가릴 때예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다라면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중동들은 어떻게든 당정거리를 멀게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자신들이 심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어보고 싶은 게 바로 저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한두 해 한 게 아닙니다. 매 선거 때마다 저렇게 했어요. 매 선거 때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원모 후보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정말 많은 선물들을 안겼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원모 후보가 지금 출마하고 있는 용인, 이 지역에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용인을 150만 품은 첨단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발전시키겠다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용인 반도체 메가스터를 위해서 용인에다가 500조를 집중 투자할 것이며 더 나아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의 속도를 낼 것이고 그 구축의 속도를 내에 있어서 도로 깔아주고 더 나아가서 학교까지 설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실제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런 정책들을 더 강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치른다라면 그것만큼 저는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세요. 네, 특히 이런 이원모 후보 찐윤이라는 수식어도 내가 달고 가겠다. 조중동이 아무리 가스라이팅해도 나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라는 후보들이 어떤 선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지를 보내줘야 되고 더 응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더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들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 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한 명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자, 제가 저번 방송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지금 유승민이가 과거 자신과 함께 했었던 유경준의 지원 유세를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어제 유승민이가 유경준의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이가 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뭐 뻔한 얘기였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잘못, 회초리 들면 맞겠다. 반성하고 일하게 해달라.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장이 이게 맞는 문장이라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모순된 문장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초리 들면 맞겠다란 얘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이재명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반성하고 일하게 해달라고요? 아니, 이재명과 똑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찍지 국민의힘을 왜 찍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어제 유승민이가 유경준 유세장에서 나가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대 정원 2,000명 숫자와 관련돼서 집착이다, 오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정책을 오히려 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어제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한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도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슬로건을 걸었습니까? 2조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게 이번에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다 라면서 슬로건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유승민이가 뭐라고 말하냐? 아유, 2조 심판 그걸로 중도층 표심만 멀어진다. 그거 표몰이 안 된다. 라면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먹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와 관련돼서 좌파 언론들이 많은 언론들이 이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쉴드는 못 쳐줄 망정 유승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유, 보수는 품격 있게 해야지. 이게 유승민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유승민.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승민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갈라치기라고요. 네? 유승민도 선거 나와야 된다고, 유승민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은근슬쩍 있더라고요. 이게 유승민이라고요. 유승민이가 총선에 나오면요, 마이크 들면요, 저지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닦아요, 닦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승민 씨, 왜 이재명은 안 까요? 왜 민주당은 안 깝니까?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회초리 얘기를 했으면요, 잘못을 얘기했으면 지금 민주당이 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더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회초리를 맞을 거면요, 민주당도 맞아야지. 왜 민주당 회초리 얘기는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지금 2조 심판과 관련돼가지고, 네? 지금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유승민이가. 중도층 표심이 멀어진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선거 못 치렀습니까? 아, 대통령 되고 남아야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중도층 표심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요, 이번에 총선 출마하고 당선돼야죠. 네? 총선 출마도 못한 사람이 어디서 표심 얘기를 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네?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정말 유승민이는 이번 정치판에서 우리가 끝내야 된다. 차라리 민주당을 가거나 개혁신당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유승민의 유세가 이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도 간대요. 성북갑 이종철 후보 지원 유세 간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자, 그리고 내일은 종로에 최재형 후보 지원 유세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대요. 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막아라. 국민의힘이 못 막으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지금 유승민이는요, 이 총선판을 완전히 망하고 싶은 겁니다. 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책임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가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당권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멀게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감을 지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에 지금 자신이 당권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야욕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이크 잡고 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지만 잘난 거야. 지만 잘난 거.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승민이가 마이크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유승민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구에 유세에 등장을 하신다면요, 외쳐주세요. 어떻게 외쳐주시냐? 윤석열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네? 그렇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이가 오늘 어디 간다라는 겁니까? 성북갑 이종철 후보 지원 유세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100% 가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비판할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유승민이 딱 보고 윤석열 외쳐주십시오. 더 나아가 최재형이 있는 이 종로에도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승민이 앞에서 윤석열 외쳐주십시오. 저는 그게 우리의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우리가 오히려 더 유승민을 꺾어 누르고 결집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유승민이가 절대 못 나오게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유승민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재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선대위에 그 어떤 역할도 못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제원 의원이요, 스스로 유세장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입니다. 오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저희 지역 사상도 출정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요, 어제 실제 김대식 후보를 유세를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함께 2번을 들고 외쳐줬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절까지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과 장제원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자,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투표장에 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투표를 포기하겠어요? 저는 극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유승민은 유세를 자제하고 장제원 의원은 유세를 더 많이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 나가야죠.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결집할 수 있고 그 결집을 통해 투표장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유승민이는 집에 가만히 있어라. 제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네,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오히려 유세를 펼쳐주는 게 우리 총선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승민이가 등장하는 그 유세 현장, 거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요, 우리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요,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외쳐주십시오. 그게 유승민에게 준엄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